네, 교육부가 여러 부처와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27일 평생 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교육부 최보영 중등 직업교육 정책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평생 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이 이제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평생 직업교육훈련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직업교육하면 이제 구체적인 자기가 직업과 관련된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맡아줘야 될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직장 사회, 평생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 직장을 가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여러 번의 직업을 바꾸는 데 필요한 또 기초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성공 경력을 추구하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둔 혁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공청회를 통해서 혁신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견들이 좀 수렴이 됐는데 이번 혁신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배경은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삶이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 번에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특히 또 미래의 환경 변화가 그것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 지식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기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우리 인적 자원 개발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자체가 좀 혁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 방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평균 수명이 100살 이상으로 늘어나는 시대라면 반드시 어떤 평생 직업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을 뭐 2개, 3개 이상 이렇게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개, 3개 습득을 하고 학년기에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직장을 있다가 이제 전직을 할 때 할 수도 있고 또 은퇴를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능력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저희 직업교육 훈련 체제는 또 단기적으로 취직을 하는 데만 좀 집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평생에 거쳐서 골고루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또 직장에 있다가 또 학교에 와서 또 배울 수 있고 학교에서 있다가 또 직장으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체제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혁신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제 세 차례 공청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공청회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습니까? 공청회에는 저희 이제 직업교육 훈련 자체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도 포함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중등 직업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문대학, 그다음에 재직자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직업 훈련 기관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중소기업도 중앙회라든가 상무회의소 이쪽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하셨겠군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재직자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산업계 관계자들, 그다음에 지역 상공회에서라든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파트가 이제 재직자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동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산업계까지 다 포괄해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평생 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 방향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 후에 거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삶을 또 영위를 하고 거기서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직업교육 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수단적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개인이 어떤 자아 성취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직업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좀 미래를 좀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가 좀 미래 일자리 또 먹거리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는 그런 혁신적인 인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그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가 골고루 누구나 특히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한테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그런 사회적인 그 가치를 실현한다는 네. 쪽에 이제 두 번째 방향을 잡고 있고요. 세 번째 방향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좀 과소 투자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질도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지원 체제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3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3가지 방향, 이런 방향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구체적인 전략이 준비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방향의 터에서 한 5가지의 저희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직업교육이 이제 중등, 고등 이렇게 또 재직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습자가 유연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직업교육 자체도 좀 유연하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전생의 관점에서 또 지원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돼. 우리 인재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교육 자체가 좀 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고도화 돼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이제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개인의 삶의 전환기, 은퇴라든지 전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직무 역량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또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직업교육 훈련 체제를 구축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째 부분은 이제 이런 4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또 생태계 통합적인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조성해야 된다라는 5가지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가지 추진 전략 네.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직업이라는 개념도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1980년대 만 하더라도 직업하면 하나의 직업을 그냥 평생 가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뭐 IMF 이후에 직업을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종의 직업을 계속 이직을 하는 형태가 이제 좀 많아졌죠. 근데 요즘은 2개, 3가지의 직업, 그러니까 전직이죠. 굉장히 활발해지는 어떤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직업의 개념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맞습니다. 직업이 예전에는 그냥 직업 그러면은 이제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이제 직업이었다고 하면 이제 요즘엔 자기가 원하는 업을 찾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주신 그 업도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한 가지를 하던 걸 떠나서 다양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전직을 할 경우도 있고요. 전직을 안 하더라도 하던 일에서 또 직무 내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 지식과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그 자리 자체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평생 직업교육 훈련은 또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또 사실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제 뭐 AI라고 해서 자동화가 되면서 우리의 기존의 일자리 자체가 좀 없어질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고부가가치, 새로운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위해서는 예전처럼 단순한 그 기능 위주의 교육보다는 그런 미래 역량을 키우는 또 어느 직업을 바꾸더라도 같이 이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옛날에 이제
주입식이라든지 앙비식 교육으로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가 없고요. 네. 이제는 이제 교수학습 방법 자체가 조금 다양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창의력이라든지 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같이 하다 보니까 협업 능력을 좀 키우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앞으로 또 모든 게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 교육, 또 코딩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좀 의무적으로 많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산업이라든지 직업 구조가 바뀌는데 그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전문대학 쪽에서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최첨단이라든지 또 유망 분야 쪽으로 학과 자체가 좀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평생직업교육훈련 관련해서 조금 전에 5가지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중등, 뭐 고등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류가 돼 있었는데 나이에 불문하고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 사실 청년 실업률이 좀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청년 실업에 조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직업교육 훈련 자체는 사실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일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인적 자원의 역량을 키우는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업교육 훈련이라고 하면 이제 단기적인 노동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즉각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좀 효과가 있고요. 교육은 좀 장기적인 좀 안목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키워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평생 직업 능력 교육 혁신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이 되면 그 인재가 좀 기업에 가서 또 자기 일자리에 가서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또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평생 직업교육 훈련 자체가 어떤 나이를 불문하고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포커스를 둬서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슈이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00세 이상 수명이 이제 길게 되면 한 40년 이상을 또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노년 인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른 나라인데 또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끌어지면서 빈곤으로 전락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 은퇴 연령이 72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2세까지를 근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한 은퇴 전에 자기 이제 그 평생의 경로를 좀 설계를 하고 은퇴 전부터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단계에서도 유급 휴가 훈련을 해서 이제 통해서 자기가 미리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교육을 받으려면 이제 비용이 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하면 이런 유급 휴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저 과장님께서 3가지 기본 방향 중에 두 번째 바로 사회 경제 편익을 골고루 받고 누구나 공정한 어떤 역량 개발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직업교육 훈련 굉장히 두 번째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된 소외계층, 일반적인 소외계층도 있고 또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된 소외계층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사실은 좀 그 훈련의 기회는 열려 있었지만 훈련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율이 한 4.7%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맞는 그 지원이 필요한데요. 중소기업은 사실 외부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개 이제 하나의 기업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훈련 센터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이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담당자가 사실은 또 그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중소기업 훈련 그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운영 지원 센터도 설치를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좀 소외계층들이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잠재되어 있지만 우리의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은 다만 욕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특화된 또 직업교육 훈련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그 다문화 가족 친구들도 좀 소외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 쪽에서 보면 학교 부적응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더 단단하게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직업교육 훈련 체계를 좀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평생교육 직업훈련 혁신 방안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역량 향상과 또 누구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부 최보영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